원비드라 보든가 일간지를 보면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 저희 자격자들한테 받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분석한 게 맞나요라는 마지막 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18년 차이자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일반 법무사님과 다르게 또 지분 투자, 경공매 투자 하시다가 법무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 법무사가 되어버린 네, 맞습니다. 법무사님의 경력이 좀 남다르신데 네. 오늘 또 같이 해볼 내용은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투자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공매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경매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이클이 돌아오면 경매 막 분위기가 좋아지면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도 많고 그죠? 경쟁이 높아지고 승률이 낮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이제 공매. 공매를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개적으로 무언가를 부동산을 또는 동산을 일반인들한테 좀 보여줘서 공개적으로 입찰하게 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 물건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뭐 예. 경매는 돈을 안 갚아서 나온다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경고모에 대해서 가장 이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채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채권자일 때는 경매, 은행 채권자일 때도 경매. 이게 이제 세금을 체납하거나 4대 보험을 체납하게 하고 기관이라든지 그럼 아까 국세청이라든지 아니 세무사라든지 이렇게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4대 보험 이런 데 있을 때는 이제 압류 재산에서는 공매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국유 재산이라는 또 공매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업이라든지 지자체들이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든요.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보고 직접적인 재산 이외에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는 이제 국유 재산 공매도 있고 요즘에 가장 핫한 신탁 공매. 저희가 이제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여기 이제 수익자라는 은행이 있는데 은행의 원리금을 못 갚게 되면 수익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공개 매각을 하는 신탁 공매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공매의 절차가 경매와 좀 다른가요? 아니 같습니다. 그냥 누가 주체를 하냐에 달라지는 것뿐이고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집행하는 기간에 위임하게 되면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이지만 이 공매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프라고 불러지는 데서 의뢰를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돈을 안 갚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공매에 붙여주세요라고 의뢰를 하게 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경매처럼 똑같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감정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매각기를 잡아서 저희한테 공개 매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매의 종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공매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압류재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세를 안 내면 이제 세무사라든지 지방세를 안 내면 각각의 지자체라든지 그리고 4대 보험을 안 내면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 의해서 미납됐을 때 진행되는 게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유재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재산 이외의 일반 재산 가지고 있어봐야 큰 의미도 없는 것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매각해서 팔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탁 공매. 신탁 공매는 신탁 대출. 요즘에 많잖아요.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근저당 것만 대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신탁사를 통해서 수익증권을 발부받아서 은행에서 이렇게 신탁 대출을 많은 대출을 일으키는 신탁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받았는데 원리금을 상환을 못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이게 신탁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매 종류별 투자 전략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는 투자 전략이라보다는 경매보다는 제공되는 자료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 분석한다든지 물건 분석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 입찰률이 좀 낮아요. 낮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항상 얘기하는데 본인이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거나 금손이다. 그런 분들은 국유재산 한번 노려볼 만하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할 것도 없고 또 명도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하기는 편해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사택이라든지 오래된 건물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내부를 좀 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할 수 있다라면 인테리어 좀 해서 정상적인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 좀 유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있는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지분으로 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저희가 어떤 투자했을 때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신탁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못 갚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뭐 다세대나 오피스텔 정도가 좀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건 분석만 잘하면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보다요? 경매보다도 그렇고 일반 공매 다른 공매보다 마찬가지고 신탁 공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탁 공매라고 해서 특별한 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공개 매각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서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 매각하는 것뿐이고 거기서 낙찰자 한 명을 뽑아서 일반 매매 계약처럼 다시 계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문에 따라서 대부분 다 인수를 해야 돼요. 거의 모든 권리를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물건을 하자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권리 분석이 좀 힘들다 보니까 권리 분석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신탁 공매를 하다 보면 경쟁률이 당연히 낮아지고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 하신 분한테 좀 유익한 것 같아요. 권리 분석 좀 잘하는 사람들이. 네, 괜시리 일반 경매에서 경쟁률 높은 데 가지 마시고 이제 이런 신탁 공매로 권리 분석 잘 하시면 이런 부분으로 다른 분들하고 완전히 이제 좀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또 핫하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공매가. 네. 요즘 공매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경매 유입되는 인구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다 경매를 하다 보니까 입찰률이 높다 보니까 근데 공매는 아직까지 자료들이 제한적이에요. 본인들이 분석해야 될 게 좀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고 당연히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수익률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좋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그러는데 현장 임장 갈 필요 없이 그냥 지도상으로 손품만 팔아서 임장 가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 하나 가지고 그냥 클릭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입찰하기 좀 편하다. 저 같은 경우도 한 99번 정도 떨어졌을 때 경매로? 네, 1,000만 원 이상을 부대 비용으로 제출한 적이 있는데 아깝잖아요. 공매는 굳이 뭐 안 가도 되기 때문에 현장도 그리고 대리 입찰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럼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도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할 수 있겠네요. 쓰고 안 되면 또 다른 물건도 보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매를 꼭 경험이 있어야 또 공매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공매를 배우는 사람은 없나요? 특별하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 그 경매 일간지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좀 배우면 공매 가기는 좀 편한데 공매에서 하려 보면 일일적으로 전부 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처음부터 배운다라면 경매부터 좀 이해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경매 보내신 분들은 하루만 공매 배워도 아 그렇구나라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경매 보는 사람이 공매를 배우기는 좀 권리 분석 때문에 좀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점이 많은데 사람들이 공매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건 공매에 대한 자료가 오픈이 많이 안 돼 있어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물건 분석을 하려면 경매 같은 경우는 유료 사이트가 많아서 거기에 뭐 물건 분석할 수 있는 지도라든지 그리고 관계된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뭐 권리 분석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다 나와 있는데 공매는 아직까지 그런 게 구체적이가 않고 제한적이라서 온비드라 보든가 일간지를 보면서도 다른 사이트로 또 띄어서 다시 봐야 되고 물건 분석도 그리고 권리 분석도 압류재산 명세서라는 거 있긴 있는데 그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다시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대부분 저희 자격자들한테 받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분석한 게 맞나요라는 마지막 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도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운 게 있고 가장 또 힘들어한다는 명도. 경매는 인도명령 소송 명령 절차가 있어서 간이하게 할 수 있는데 공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명도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이길 수는 있죠. 근데 6개월이 걸릴지 8개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송 가면은 10개월, 1년 이렇게까지 맞아요.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도 돈인데. 그래서 제가 명도할 때 항상 수업에 알려줄 때 딱 3개만 알려주잖아요.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동시에 같이 하고 그리고 비용 계산할 줄 알면 명도는 잘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착해서 그러세요. 성향이 똑부러져야 돼요. 맞아요. 공매하려면. 근데 또 법무사님은 그 올인원 낙찰 보장반 네. 같은 경우에는 다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믿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인원 낙찰 수익 보장반 공매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이제 오리분반은 저번 달에 한번 했는데 한 7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명 정도가 낙찰을 받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매로 저희가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 신탁 공매로 사건 번호 2025-0400020002 오피스텔을 낙찰받아서 왔어요. 신탁 공매로. 그전에 다른 경매를 하시다가 입찰도 잘 안 되고 낙찰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신탁 공매를 신청해서 바로 받게 왔습니다. 물건 분석은 뭐 게임 할 건 없고요. 거리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1번은 물건 분석, 2번은 권리 분석, 3번은 시세 분석이 하는데 이제 구로역에서 5분 컷 주위에 뭐 아파트 단지도 있고 기본적으로 오피스텔 자체는 준주거지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위의 상업 시설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어요. 감정 가격이 4억 3,200만 원이었는데요. 수강생께서 2억 4,500만 원에 57%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탁공매는 감정 평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감정 평가 됐더라도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상당히 높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잘못 생각해서 이게 시세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분들 조사했을 때 한 3억 정도는 시세가 된다고 판단하셔가지고 이번에 2억 4,500이 들어가서 받았어요. 야, 그럼 시세 대비해서 한 5,500 싸게 받으신 거예요? 5,500 싸게 받았고 맞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오피스텔은 이제 매매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잘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느냐. 네. 요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서 조금 장기로 가져가게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월세를 세팅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월세 세팅하면 한 3,000에 150만 원 정도를 세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이 최종적으로 들어간 돈은 한 2,000 정도. 그래서 월세 세팅하고 나면 한 2,000 정도 들어가고 매달 한 150만 원을 월세를 받아서 연 수익률 한 20% 정도 야. 이렇게 이자를 따박따박 받고 있다가 동시에 3억대에서 매수하시는 사람 나타나면 바로 매각하려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피스텔 가격이 꿈틀꿈틀한다고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지만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수익률을 잘 만들어 놓으면 돼요.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딱 정해져 있어요. 퇴직하고 나서 월세 세팅 원하시는 분들이 사기 때문에 수익률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 수익률에 따라서 매수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좀 높게 만들어 놓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도 연수익률 20% 정도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확실히 또 싼 가격에 받았으니까 수익률이 좋겠네요. 네, 맞아요. 문도 신탁 대출 받아서 90% 대출 받고 그리고 나서 보증금으로 일부 또 충당하고 그래서 본인이 한 2천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장기가 좀 묶여놓으면서도 충분히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로가 임차 수요가 엄청 많지 않나요? 네,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뭐 구로에서 같은 여의도 광화문까지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도 갈 수 있고 때문에 수요가 꽤 있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올인원 낙찰 수익 보장반에 대해서 네, 문의가 네. 엄청 많잖아요. 네. 이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경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 반을 왜 선택하냐고 항상 물어보는데 경매만 해서는 수익을 계속 꾸준히 낼 수도 없고 공매만 해서도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경매면 경매, 공매면 공매, 신탁공매는 신탁공매, 특수물건인 지분경매, 지분경매 전체적으로 알고 그 중에 이제 내가 평균적으로 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게끔 상황에 따라서 제가 계속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번이 꼭 필요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1주부터 6주차까지 지금 말씀하신 경매, 공매, 신탁공매, 지분경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입찰까지 또 낙찰까지 보정할 수 있게끔 마련한 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공매 기초부터 지분 특수물건까지 이렇게 다 맞아요. 배우는 돈 되는 건 다 한다. 네, 맞습니다. 또 거기다가 하루 정도는 1대1로 하루 종일 같이 만나서 솔직히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도 안 찾는데 무슨 그저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랑 통해서 물건만 계속 고르고 그 중에서 반드시 입찰 하나 선정해서 바로 그냥 입찰할 수 있게끔 푸시를 할 겁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또 다른 추가된 혜택이죠. 1대1 네, 맞아요. 과외 시간이 네, 또 1대1 가해를 해서 있습니다. 집에 보내놓으면 물건 분석을 안 해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물건 분석 안 해서 왜 하냐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옆에다가 저희 사무실에 초청해서 옆에다가 1대1로 앉혀놓고 컴퓨터 가져오시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점심 사드리면서 하루 종일 물건만 분석해서 그날 입찰할 수 있는 거 딱 정해서 바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끔 그 목표로 1대1 요 오프라인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1기 때부터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기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벌써 조금 신청을 하셨었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또 얼마나 신청하셨을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또 여러분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